스포츠 역배팅 게임이 제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각종 이벤트로 회원들을 모아 더 많은 돈을 베팅하게 한 뒤에 그 돈을 마음대로 찾을 수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구수사단이 수사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소파 앞에 앉는 한 남성. 탁자에 놓인 투명색 통 안에는 하얀 종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상품은 말씀드렸죠. 네. 오늘 이거는 G80. 네. G80 살짝 옆으로 놔두고, 네. 이거부터 한 50명. 네. 이번 벤츠는 누가 가져가게 될지. 제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 베팅 사이트의 관리자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경품 추첨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려온 신규 회원이 100만 원을 베팅하면 응모권 한 장을 주는데 비싼 차량 등을 경품으로 내걸다 보니 회원들이 신규 회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사무소는 제주의 2곳뿐만 아니라 대전과 천안 등 전국에 1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원이 몇백만 돼. 이벤트도 많아. 막 차도 선물하고 이래서 다 돈 많이 벌고 있어.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베팅하면 바로 10%의 수익금을 준다고도 홍보하는데 문제는 이벤트에 참여할수록 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5번 이상 베팅해야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금액이 커질수록 의무 베팅 횟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루 베팅 횟수가 제한되다 보니 일부 회원들은 돈을 다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진들이 잠적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금액을 묶어놓기 위함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의를 해서 10번의 게임을 해야만 이걸 빼준다. 그런 답변을 받으셔서 당장 출금이 안 되시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명 카지노 그룹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라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 수사단은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4.3 추념식에 누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대행의 참석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추념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장동수 단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추념식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정부 대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돼 대형 산불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데다 추념식을 주최하는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참석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계속 좀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참석하시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는 추념식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를 대표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 4.3 전반적인 그 해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또 4.3 영령의 원혼을 해원해 달래 드리고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2014년 이후 대통령이 3번, 국무총리가 8번 참석했지만 장관이나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추념식에 초청했지만 추념식은 정부 행사여서
추념사를 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조차 불투명해지자 여야 정당 대표들도 추념식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전국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4.3을 둘러싼 2년 논쟁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6번째 순서입니다. 객실 1,000개가 넘는 호텔과 콘도를 짓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달에 조건부 동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 부대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통과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산간 훼손 논란과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 우려 속에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주도는 지난달 자문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동의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부대 조건 6개 가운데 제주 관광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3가지. 시설 규모 축소 방안 검토와 제주도 워케이션 수요와 공급 분석, 주변 농어촌 민박과 상생 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조건들을 이행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자문 보완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설 규모 축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문 의견을 반영해 객실 수가 1,090실에서 1,060실로 30실 감소했다는 짤막한 언급뿐입니다. 왜 객실을 30개밖에 줄이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주변 농어촌 민박 상생 방안에 대해 애월읍은 농어촌 민박 밀집도가 높다고 하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관광 숙박업 공급이 저조해 추가 공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상생 방안으로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업체의 전문 역량을 통해 민박 서비스 수준 향상과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 민박업계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합니다. 참으로 무성의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제주도 숙박 공급 과잉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1,000개가 넘는 객실이 공급되는 이 사업은 허가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워케이션 수요와 공급 분석도 관련 시설이 20군데 정도로 대부분 중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언급이 전부입니다. 장기 숙박이 가능한 대규모 워케이션 공간을 구현할 예정이라면서도 제주 전체 워케이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가 부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통과됐다고 비판합니다. 사업자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사업자 얘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형식적인, 그러니까 통과 의례로 대규모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성 논란과 사업자 봐주기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들이 각급 학교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에서도 일부 학교의 도서관 비치 목록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도서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독서교육 플랫폼입니다. 검색어를 전두환 회고록으로 입력하자 전국 각지의 학교 도서관에서 소장 목록으로 떠오릅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법원의 배포 금지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8곳. 광주의 한 사립학교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몰라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7종이 학교 도서관의 대출 가능 목록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김대령의 책을 비롯해 5.18을 왜곡 폄훼하는 도서 386권이 160여 곳의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도서들은 일부 극우 세력이 역사 왜곡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 심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텍스트 위주로 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걸 정말 믿어버리게 되고 이런 역사 왜곡 등이 실은 심각해질수록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혼란스럽고 갈등 요소들도 많이 있고. 전두환 회고록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주의 한 학교는 자진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도서들이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된 만큼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제주 산지에는 초속 20m 내외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 사고 없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황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에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머물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금요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부터는 산간도로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도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조금 덥겠는데요. 어제 북부 지역은 오후에 28.8도까지 오르면서 3월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은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이 가장 높겠고요. 동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10도 이상 웃돌겠는데요. 오늘도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까지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 내외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불면서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겠는데요. 주말에도 하늘은 맑겠지만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면서 제주도가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제주도는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안전본부는 한식과 청명이 있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와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특별 경계 근무를 합니다. 제주도는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 200여 명을 배치하고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을 할 경우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명예도민증 조례 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4.3 왜곡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가 구체화됐습니다. 제13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4.3 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시 부문의 김휴일 시인의 흰 문장을, 장편 소설 부문의 김미수 작가의 전쟁터로 간 사랑을, 논픽션 부문에는 허호준 한겨레신문 기자의 폭풍 속으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4.3 평화문학상 전국 공모에는 시 1,300여 편과 소설 100여 편 등 1,500여 편 가까이 접수됐는데 시상식은 다음 달 24일 제주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4.3 희생자들의 재심과 형사보상 재판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흥권 원장은 자신도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솔선수범에 앞장설 예정이고 다른 재판들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원 내부의 촬영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조사관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근무하며 상담실과 가정방문 자리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조사관을 구속했습니다. 조사관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조사관을 파면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